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동시에 국감에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했고 명 씨는 7번 만났다고 주장해왔으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궁을 받은 명 씨는 국민의힘 감당 안 될 텐데 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국정감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정당한 아니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선 명 씨가 갑자기 오 시장의 말을 자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오 시장이 기존에 밝힌 2번 만났다는 입장을 꼬집은 건데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명 씨를 추궁하자 으름장을 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명 씨가 고성을 지르자 신정훈 위원장이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겠어요? 예. 제가 보석으로 나왔는데요. 미용실에 갔어요. 아줌마들이 막 그래요. 내보고 아줌마 한 분이 우리는요 명태기 씨 정말 싫어해요. 예? 우리 모임에서 명태기 욕밖에 안 해요. 미용실에 처음 보는 아줌마 그래요. 그래서 이래갖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예? 막 내보고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니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4년 차예요. 아, 그렇죠. 예?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분이 만난다. 전 국민이 주목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마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에 갔던 명태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증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자, 주시기 왜 바랍니다. 자제하죠? 저 몇 번 만난 걸. 지난 2월에 시장님께 사기꾼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도움은커녕 해방만 났던 정치 사냥꾼이라고 발언했죠. 그거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도움받은 이유인가요? 시장 당선 이후에 그렇게 느꼈나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되게 거만한데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 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 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표정, 질문 받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끝까지 심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 방해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니, 방해를 제가 한다고요? 묻는 거에 혹시 참고인이세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겠죠. 피의자. 아주 정확하게 모릅니까? 맞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저렇게 거만한 사람이었나요?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태도가.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질문 다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줬지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 깔끔하네 이거.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가 사기꾼일까요? 아파트라니요. 명 박사님? 네. 네, 아파트를 선거를 도와주면 아파트 사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시장 되면은 도와주면이 아니라 시장이 되면? 시장에 당선되면 네. 야 자기가 멘토로 모시겠다고 해서 네. 뭐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네. 서울에 아파트를 사준다고 예. 합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예. 예. 내가 서울에서 어디서 묵느냐 서울에 집이 있느냐 거처가 있느냐 예. 다리가 불편한데 예. 그 본인이 이야기한 걸 뭐 내가 가서 뭐 집을 사달라 했겠어 뭐라 그래서 했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습니까? 맞다니까요. 김영선 있었고 다 해갖고 다 진술했잖아요. 김영선도 옆에 있었고. 네. 네. 제가 오세훈 시장을요 7번 만났다는 것은 내가 7번을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가 만났다 해서 내가 증거를 못 대면 처음에 예. 오세훈은 한 번 만났다 그리고 끊었다 예. 그리고 2번 만났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저 장어집도 나오고 청국장도 나오고 송세포도 나오고 뭐 계속 나와요 왜? 예. 자, 7번 만났다. 아파트 사주겠다. 이런 내용은 증거가 있는 거죠. 남 변호사님. 있는 것만. 예. 네. 증거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조사를 받았었고 예. 또 증거도 특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상에서 봤지만 오세훈은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자기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오해가 좀 있었다 이런 예. 부분 이렇지 않느냐 예.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사기꾼이라는데요. 아니 지가 사기꾼이니까 지가 그렇죠. 지가 아파트 사줬어요? 그럼 김영선이도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시장 되면 뭐 해줄게 그냥 그런 지나가는 얘기였습니까? 아니 SH 공사 그저 김영선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김한정 씨가 거기 자기는 철강인가 하니까 거기다가 좀 될 수 없냐고. 잠시만요. 자,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만날 때 김영선 씨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오세훈 씨의 스폰서 김한정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댔고 오세훈을 계속 후원했죠. 뭐 별장도 보내고 그러면서 SH공사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럼요. 그날 송세포에서 예, 뭐라고요? 아니 김현미 씨가 예. 국토부 그때 장관이었을 거예요. 뭐 네. 해갖고 뭐 예. 문제가 좀 많았어요. 집값이 뛰고.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김현미 씨한테 한 번 이기고 2번 졌어요. 예. 그래서 열변을 토하더라고. 예. 그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자, 그러다가 김영선한테는 SH공사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자, 오세훈이 김영선한테는 SH공사 사장, 그리고 명태균은 SH공사 사장 하니까 명태균한테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네. 김한정 씨, 스폰서 김한정 씨한테는 SH공사에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선이가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김영선은 오세훈이가 되면 SH 공사 사장으로 내가 SH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사장으로. 예. 그리고 김한정한테는 뭘 줘요? 김한정이는 그래서 김영선한테 뭘 대려고 했겠지 SH 공사 되면. 아, 거기다가. 가라고. 네. 오세훈이가. 그리고 명태균한테는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오세훈 시장 이렇게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네.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도 원래 비위가 좋아요 저는. 못 먹는 음식도 없고. 근데 배신 배반영은 나도 가기 싫어요. 뭔지 왜 이거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있잖아. 네. 나한테 가짜 뉴스고 막 써도 왠지 귀여운 사람이 있고. 예. 아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오세훈을 처음에 만나야 된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 명태균 씨가 안 만났다면서요. 네. 안 만난다고. 왜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포 포럼에서 예. 그때 제가 그 오세훈 씨가 아마 그 주간 조선인가 거기서 1등으로 뭐 나왔을 때예요. 네. 그래가 오세훈 씨가 와요. 예. 그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1시간 반을 그때 안효대, 그다음에 김무성, 그다음에 하여튼 뭐 국회의원 다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혜훈 씨가 왔고, 예. 그 오세훈 씨가 그때 와요. 그래서 예. 내가 오세훈 씨가 온다는데 나는 갈랍니다. 예, 왜? 그랬더니 왜 가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저 배신 배반형이라 싫어요. 예. 이거 가버린다니까 내가. 안 내가 만났어. 화장실에 갔는데 김영선 의원이 남자 화장실까지 뛰어갖고 왜 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가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그 오세훈 씨가 그때 마포 포럼에서 특강을 하는데 오른쪽에 오세훈 씨가 앉아 있고 이쪽에 그 강석호라는 부분이 앉아 계세요 왼쪽에. 네. 그래 물개박수를 치더라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야 역시 경상도 여자는 잘생긴 서울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갔어요. 네. 그 다음부터 김영선 의원이 나한테 내가 다 도와줬잖아요. 아니 그 자기가 그 경상남도 도지사 나올 때부터 만났지 않습니까? 네, 도와줬죠. 이것저것 다 도와줬는데 저한테 화낼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안 만났다고 승질을 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 내가 반기문 총장님을 그때 1시간 반을 만나요. 예. 그런데 오후에 4시에 이제 김진태 지사를 우리 장모님이 광팬이에요. 알았어. 그 얘기 좀 그래서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그 시간이 비는데 나보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세훈 시장 만날까요? 그랬더니 그래 중국집에 먹고 가요. 1시 반에 만나는 거예요. 자, 알겠어. 그래서 처음 만났다. 네네. 김영선 의원이 자꾸 만나달라 해서 만났어요. 네. 근데 오늘 저기 국감장에서 연애 편지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요. 왜? 나는 자기 입장이 있어서 예.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예. 본인들하고 한나라당으로 해서 예. 그때부터 20년 동안 동지 아닙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저기 명박사도 소개해주고 계속 일하고. 아니, 그 전부터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막말로 내가 보석에서 나와 보니까 아니 김영선, 명태균 뭐 이러면서 사기꾼이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오세훈이 그랬죠. 예. 예. 그 충격받았어요. 명태균 씨한테 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김영선 의원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고검에 가니까 저분이 또 휴대폰을 8대인가 뭐 몇 대를 냈대요. 예. 근데 나보고 보는데 거기 연애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그리고 오세훈과 지금 김영선의 연애 편지가 예. 문자입니까? 아니면 문자는 다 나와요. 문자가 나온다. 예.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는데 왜냐면 내가 쓰는 언어나 여러 가지를 김영선이 거기서 재해석해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보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명사장이 이래 해갖고 꿈 나중에 얘기도 어느 정도 하고 야기하고 그랬죠. 막 쫙 보내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연애 편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보고 해석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남 연애 편지를 해석하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거 그냥 말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님. 아니 저 추집잖아요. 남자가 모사가. 연애 편지 남녀 문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추집잖아요. 그게 자기를 박사님. 그 여자분이 그때 유부녀도 아니고 올드미스가 그래도 순정을 다 바쳐갖고 지한테 그렇게 도와줬으면 그걸 사기꾼이라고 감옥에 갔다고 지가 가서 어떻게 알겠어. 하면 꺼내갖고 자, 알겠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생각해야지. 그래도 네 알았어요. 김영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인성 인품 인격이 돼야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인성 인품 중요한 거지. 자 김영선 전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굉장히 좀 가까웠군요. 네 그걸 입증하려고 좀 설명한 건데 이 부분이 특검에서 나올 거예요. 대질신문 하신다고요? 대주신문 자기가 하더라고 나 하나 하죠. 뭐 대주신문이 무슨 자 상관 있어요. 특검에서 이제서야 명태균과 오세훈을 부릅니다. 왜 이제서야 부릅니까? 그리고 이 특검에서는 뭘 밝혀야 됩니까? 남상권 변호사님. 실제 특검에서는 오세훈 씨가 예. 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특검의 절차적 적법성을 예. 확보하기 위해서 예. 아마 대지를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제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말 없이 예. 대지에 응하겠다. 예. 오세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예. 대지에서 예. 한 번 더 다져가지고 예. 기소의 탄력을 받게끔 하겠다. 예. 이런 취지로 우리 갑니다. 자, 그러면 명 박사하고 오세훈하고 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인데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질이 끝나면 특별하게 대질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예. 취지인데 실제 방어권 보장, 예. 오세훈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네. 이제 행식적 절차를 구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변호사님 그러면 예. 오세훈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혐의가 증명됐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자, 오세훈의 여론조사를 예. 해줬고
대납했죠. 여론조사 비용은 스폰서가 냈고. 그렇죠. 정치자금법이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증명이 됐습니까? 예, 증명이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자, 아니, 저분이 서울시장 아니면 예? 지금 저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리는 뭐 충분히 서울시장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특검이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장동혁 의원 얘기도 하셨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도 아세요? 아니 저는 장동혁 의원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전체적인 예. 그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 그 내용은 내가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네. 여사도 알고 대통령도 윤석열도 알고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당에 윤석열이 정권 가져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대선 기여도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게 당선된 당선인의 네. 의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상현이가 뭘 들고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공천 내가 관련. 말씀드리는데 아니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예. 아니 이분이 왜 떨어져요? 그렇죠. 아닌가요? 떨어졌죠. 네, 예. 떨어져요. 근데 자 바로 재보궐 국회의원의 공천을 줘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예. 장동혁이 돼. 저는 예. 남 인생 끼어들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더 해주고 가. 하나만. 자,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그러면 윤석열 손을 잡은 겁니까? 김건희 손을 잡은 겁니까? 아니 제가 5대 5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5대5 둘 다. 어제 재판장에서 물어보잖아요. 나는 저 두 분이 저를 잡아넣으신 분이다. 예.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자, 그다가 명료하게 얘기 하나 돼요. 누구 편을 들대요? 자,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지만 정치는 뭐 미천했어요. 미천했는데 네, 없어요. 시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재보궐 선거에 장동혁을 다시 공천을 줍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죠. 예. 누가 또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달랬을까요? 빨리 얘기해 봐요. 예? 얘기해 봐요. 뭘 얘기해요? 얼른 얘기하셔야지. 장동혁 애타게했어. 저분을 예우해서 예. 지금 검찰이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네. 다 나왔어요. 오늘도 아까 위증하셨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그 야당의 제1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예. 김건희한테 이렇게 줄 댔습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5대 5라니까 자꾸 산다. 그럼 양쪽을 다 잡은 겁니까? 뭘 양쪽을 잡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아, 누군가가 도와줬군요. 자, 다음에 이거 공천 개입 얘기는 매우 중요한데, 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개입. 자, 재보궐선거 때는 윤상현, 이준석. 그 지방선거 때는 정진석, 이준석.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던가요? 어제 특검 검사님들하고 너무 많이 그랬는데 내보고 그거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내가 피의자가 예. 그다음에 또 증인으로 나갔는데 네. 특검에서는 피의자가 아니군요 증인인데 예. 내가 그거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면은 그 검사님께서 그 괜찮아요. 한번 잡혀가도 되지 뭐. 잡혀가면 되지. 들어가봐.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들어가봐. 알겠어요. 자, 힘들어. 윤상현 의원은 요즘 안 보입니다. 몸살이나 봅니다. 그런데요. 네. 오세훈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준석. 요즘 이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셋이 같이 다니는데 명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의 70%예요. 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의 조직이나 파일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전에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서 네. 보수들의 원망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 당에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내가 볼 때 이준석은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시장 할 때 자기가 그렇죠. 한 부분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 문제되면 이준석이나 누가 안겠죠 뭐. 아, 그래서 같이 다니는구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 조직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하고 만약에 개혁신당이나 누구하고 단일화를 해요.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 조직들은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밀겠어요?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을 밀겠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 국민의힘이 못 밀죠. 그렇죠. 왜 못 밀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되면 조직이 다 Y가 될 거고 오세훈은 그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까? 안철수는요? 안철수도 조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 안철수는 또 오세훈과 단일화를 해봤잖아요. 자, 명 박사님. 네.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출마합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이렇게 서울시장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죄송한데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게 진보와 보수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스토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출마해서 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네. 저는 출마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지방선거 예. 오세훈 시장이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5선 시장이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 70%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중이. 예. 그러면 오세훈이가 이긴 거네요. 장동혁이가 이긴 거예요? 오세훈이 이긴 거죠.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임기가 그럼 시장이 돼서 4년이 끝날 때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디다 줄을 쓸까요? 장동혁한테 쓸까요? 오세훈 쓸까요? 오세훈이죠. 그러면 지금 윤어겐이라 하고 지금 보수 쪽에 있고 뭐 저렇저렇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오세훈한테 갈까요? 지지자들이? 오세훈 시장이 안 가죠. 절대 못 오세훈 가죠. 시장이 아마 당선이 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수 쪽에 분열이 될 건데요. 네. 그러면 판이 어떻게 될까요? 자, 판이 어떻게? 자, 남상호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발. 법률적으로는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아마 많이 다툴 것 같습니다. 네. 기소가 된다면 변호사님이 보기에 자 기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기소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높습니까? 그리고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유죄가 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예. 유죄. 아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재판에 불리할까 싶어서 예. 본인 재판 갈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아무 죄가 없으면 네. 명태균이냐고 그래 명태균 거짓말쟁이면 왜 재판 준비를 합니까? 그렇네. 뭐 지가 답 다 해놓고 지가 위증 다 하고 아니 근데 네. 점점 피의자라고도 신분을 피의자라고도 예.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소는 할 것이다. 유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는 나올 수도 있는데. 선거는 나오잖아요. 선거는 뭐 가능하죠. 예, 옥중 출마도 하고 하는데 뭐. 아 그래요? 예. 그 오세훈이 될 것 같습니까? 누가요? 오세훈이 시장 될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 오늘 상태 한번 보세요. 서울 시민이 네.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저런 사람 어떻게 찍어요? 꿀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자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예. 예? 나보고 이 사기꾼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났으면? 그렇죠. 왜 거짓말하느냐? 나는 김병민이라고 그 부시장인가 뭐 지금 부시장이죠. 부시장 맞아요? 예. 그분이 윤석열 캠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제가 김정희 위원장한테 갔어요. 예. 내가 진짜 다 이야기해 버릴 것 같아요. 그거 그만하고. 그래도 눈도 못 맞추잖아요. 연애 부시장하고 다. 편지기까지 했는데 자 오세훈이 명박사 앞에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고 짜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요? 시장 시켜달라고? 하여튼 울었어요. 내가 네. 아이 저도 남자인데 네. 아이 저 지금 나이가 지금 한갑이 돼가고 내가 지금 앉아가고 저 사람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머스마가 저 사람이 추잡잖아요. 그 저 김영석이 혼자 사는데 답이 넘었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말면 되고 내가 기자들 그거 해갖고 누구 때문에 기자 때문에 내가 그거 된 게 있어요 검찰에 걔가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이런 거 많은 거지 뭘 그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때 울었던 겁니까? 언제 울었어요? 나경원 조사가 그때도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네. 주간조선에서 그날 전화가 옵니다. 그랬어요. 예, 1월 22일. 예. 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이 자기는 대선 간대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요. 예. 만날 때 얘기해 줄까요? 예. 예? 처음에. 예. 예. 아니 자기가 반기문 캠프 있어봤는데 윤석열이면 3개월이 끝난대요. 네. 그리고 저분이 시장 되고 나서요. 초선 여성 국회의원 다 모아놓고 예. 예? 거기는 초선 국회의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예? 같은 당에 윤석열이가 되면은 3개월 안에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저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은 윤석열은 살기 위해서 대통령 나온 거고 반기문은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고국에 와서 대접받으러 나온 거고 보리밥집에 가면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보리밥 먹는 놈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먹는 사람이 숟가락 드는 게 다르다. 그래서 반기문과 윤석열은 전혀 다르다라고 한 수 가르쳐 줍니다. 네. 예.
알겠어요. 여기까지. 네. 이준석도 큰 그림에 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도 좀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아까 봤지만 어저께도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 사람이 나를 잡아넣었다고 누가 지시하고 누가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심우정이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심우정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데 오세훈하고 지금 예? 홍준표하고 네. 이준석이도 지금 경찰에서 4개월을 조사했어요. 예. 지금 다 해갖고 예. 강혜경 김태열이가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갖고 수사 방향이 바뀌어갖고 조사가 되겠어요? 자, 심우정 새로운 이름 나왔습니다. 홍준표도 있고 이준석도 있는데 김주현, 심우정 네. 왜 모르겠어요 제가. 아, 네. 예, 그 사람들 라인으로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시 전달 보고 크로스 체크. 남상훈 변호사님 예. 특검 가서 다 이게 낱낱이 적어가지고 예. 네.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벌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맞아요. 그리할 그게 계획이고.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네. 진보 쪽에서도 그렇고 보수 쪽에도 그렇고 저놈은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내가 1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가 14개인데 실질적으로 11월 5일 날이 경선인데 김건희한테 준 건 9월 4일이 마지막이에요. 알겠어. 예, 2달 전도 그 기자 앞에서 많이 했어.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 명 박사님 나쁜 놈들 다 잡아주십시오.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남도 네. 국정감사에 갑니다. 다음 주죠? 예, 제가 강원도부터 해갖고요. 충북부터 해서 갈데 많다. 인천 경북부터 해서 저 다 불러주세요. 네.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진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경북, 대구는 가셨어 집에. 대구, 그다음에 대구는 갔구나. 그러니까 예. 갔구나. 그리고 경상남도, 예. 예. 경상남도 그 인천도 있죠. 예. 창원도 있죠. 네. 이게 다 보내고 명 그저 참 창원지검도 좀 보내주시고. 창원지검. 예. 그렇지. 그렇대. 창원지검 해야지. 예. 지금은 해야 됩니다. 창원지검 검사들이 특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 나는 몸을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다 불러줘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게. 오늘 그 국정감사 봤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누가 부른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예, 자, 그 입 다물고 있는 거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은 고맙다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겠어요? 예. 제가 보석으로 나왔는데요. 미용실에 갔어요. 아줌마들이 그래요. 내보고 아줌마 한 분이 우리는요 명태기 씨 정말 싫어해요. 예? 우리 모임에서 명태기 욕밖에 안 해요. 미용실에 처음 본 아줌마 그래요. 그래서 이래갖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예? 막 내보고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니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4년 차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그거 아니 보수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4.15 총선 끝나고 보수가 어떤 식으로 망가진지 압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한테 무슨 사기꾼이니 뭐니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한테 차비 한 번 준 놈 있어요? 예? 반값 한 번 내준 놈 있어요? 자, 특검 듣고 있으시죠? 전국 팔도 다 누비겠다고 합니다. 명 박사를 어차피 백수예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수사 무마와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 5명. 대상자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유재은, 김계환. 이렇게 이제 5명 영장이 청구가 됐고 네.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제가 판사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정지욱 판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정재욱 부장판사가 심사를 했습니다. 네. 저 5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5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왜? 아니 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보면은 네. 사실관계는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됐다고 인정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다 네. 했는데 기각 전원 5명을 다 기각시켰어.
아유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 네, 이제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보통 기각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네. 수사 충분히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저히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핸드폰 없앴냐? 없앴지. 네.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거 다 받아 적어봐. 수사 결과 보고서 수정 사항이야, 장관 지시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 맞추기 정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거는 말 못해. 못해. 이건 말 그렇지, 못해. 그건 그러면은 못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미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사실관계는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관계는 됐는데 네. 그게 죄가 되냐 이 소리거든요. 아, 그렇지. 이제 그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냥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임성근 그 죄가 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봐. 한 마디만 했다 쳐요. 이 정도면은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양보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거를 경북경찰청에 가가지고 기록까지 억지로 찾아오고 네. 대책회의하면서 박정훈 체포해 구속시켜. 네. 제 언론 나가면 안 돼. 네. 뭐 이런 내용까지 하고 네. 그걸 재조사를 시키면서 재조사하는 기관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수사 결과 이렇게 바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바꿔. 이런 것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직권남용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그리고 이 없어요. 판사는 지금 쭉 나열했잖아. 이게 죄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판사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면허증 같은 걸 준 거예요. 이게 이 판사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 판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똑같이 경로하고 장관이 뭐 전화해갖고 야 이거 빼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보류하고 요건 요렇게 바꾸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칩시다. 네. 그 판사 구속 안 할 거야? 구속하기 바로 하죠. 안 할까요? 아유 큰일. 이거 면허증 준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안 경찰이나 됩니다. 검찰에 다 전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큰일입니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쭉쭉쭉 가가지고 이 내란 재판에 다 영향을 끼치면 그렇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법리와 상식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돼야 될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 앞으로 그러면 수사를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아무 의미 없지. 그리고 수사해서 올렸는데 다 무죄 내리고 예를 들면 체포영장 발부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구속영장 발부 안 하면 수사를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언론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은 최상병 특검 초라한 성적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수사가 힘들어졌다.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공격할 거면서 그러면서 또 특검 왜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네. 그 사람은 또 왜 구속 그 명단에서 뺐는지 네. 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쪽으로 가기가 진짜로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건 맞죠. 원래 태병 특검의 수순은 그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방부까지만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 구속시키고 나서 대통령실로 이제 뻗어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네. 이거 그냥 딱 틀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임성근은 또 발부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5명은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해병이 사망한 그 직접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정재 판사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 사람도 이제 수원지법에서 온 3인방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결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진규 대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성근은 왜 발부했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사유가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높고
사실 임성근은 그보단 낮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조사해달라고 막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가 제발로 찾아오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 뭐 비밀번호도 막 갑자기 생각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면서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면 임성근도 발부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네. 근데 임성근만 내줬잖아요.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20자리? 그게 나왔어요? 뭔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알아. 그거 뭔데? 왜 뭐야? 제가요. 네. 너무 이 사람 유치해가지고 이게 뭐 하느님한테 뭐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고요.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저한테 거봐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 저한테. 이거 까먹을 수가 없는 비밀번호예요. 전도하더라고요. 뭐냐면 해병대를 지칭하는 마린이 들어가고 마린. 머린이 2번 들어가고요. 자기 생일에 2자리랑 전화번호 뒷자리 2자리 넣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압권입니다. 뭐예요? 맞춰보세요. 본인의 희망사. 꿈. 내가 해병대에서 세 개. 별 3개. 별 3개. 가 뒤에 있습니다. 실제 별 3개? 예, 별 3개. 특수 문자. 특수 문자 별 3개로? 별 3개. 진짜로? 예. 와. 그러니까 본인은 해병대에서 사령관을 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이 비밀번호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다는 까먹었다는 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어제 좀 취재를 제가 거의 잠을 못 잤는데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재욱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정재욱 사진 또 띄워주세요. 5명 기각시키는데 이제 이종섭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요. 2시간 동안. 그런데 방어권 보장을 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피의자에게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지금 1000장 넘게 가져가서 특검이 그 의견서를 1000장 넘게 썼어요. 네. 근데 이 사람 1000장은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방어권 얘기하면서 특검 쪽에 얘기 막 못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랬어요? 특별수사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수사관들 다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그게 뭐냐면 검사만 공소제기나 기소나 영장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고 특별수사관들은 변호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쪽을 주는 겁니다. 니네 따위는 검사들한테 짜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적인 심사에서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 그 뒤에 다 앉아 있게 합니다. 안 쫓아내요. 보통. 그래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하네. 왜냐하면 수사는 경찰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수사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건데 다 나가라는 식으로 이것 또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형성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장 전담 지금 4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 4인방이 누가 맡아도요. 이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기각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다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서 증거가 많이 확보돼도 기각. 만약에 증거가 수집이 많이 안 됐으면 소명이 안 됐다고 기각.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어차피 기각이고 기각이야.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이 수사 외압에 대한 야합은 이미 정해진 답이기 때문에 3특검 무력화로 가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야합이자 수사 방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열한 게 뭐냐면은 이 임성근 또 발부해줬단 말이에요. 원래 임성근까지 기각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이건 임성근이 이상한 비밀번호를 갑자기 막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서 뭐 그거는 스스로 그냥 자기 자충수를
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성근 마저 기각을 시켜버리면 네.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네. 그럴 것 같으니 임성근은 그냥 내주고 다만 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종섭, 네. 박진희, 김동혁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사수한다. 네. 딱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계속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끊어내야 돼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에서 왜 그러면 이 수원 3인방을 일로 보냈겠냐고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잖아. 결국은. 이걸 끊어내려면 대법원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조희 대법원장 사퇴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앞뒤 보지 말고 사법개혁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는. 근데 저는 이 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종섭, 김계환, 유재현,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 할 수 있냐라고 경로한 윤석열, 이 경로로 줄곧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이 음해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 불신을 아까 얘기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도 웃기지만 네. 스스로가 지금 4인방이 이런 그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줄이라는 건 대법원장 자리에 네.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 국가면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라는 플레임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맞죠.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성근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합참의장의 단편 명령이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명령을 위반했죠. 네. 그러니까 작전권이 없는데 본인이 가서 맞습니다. 네. 지휘를 했기 때문에 발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윤석열 23일 어제 소환 불응했지 않습니까? 예. 소환을 재통보하고 이 5명에 대해서 영장을 좀 보완해서 네. 저는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진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지욱 기자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실제 진짜 짧아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조희대를 고발했어요. 네,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제 고발을 하고 그럼 공수처에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내란 특검에 저희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나갔습니다. 네. 5건의 고발 사건이 있어서 네. 나가는 김에 저희가 조희대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천대엽하고 같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 회의 관련해서 고발하신다고요? 네네 고발했는데 그 고발건에 대해서 어제 고발인 조사를 당일날 했어요. 바로? 왜? 이거는 의미 있네? 바로 그냥 저희가 5건 말고 이걸 그날 제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맡은 부서는 군 관련된 것들 하는 곳이었고 그것 관련해서 이제 체류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이걸 마지막에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특검이 그걸 다 이제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어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을 저희는 김정민 변호사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어제 같이 들어갔다 왔거든요. 특검이 독이 올랐나 본데. 야, 기대도 될까? 그리고 이게 피의자로 이제 이 건만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러면 저는 국회는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즉시 탄핵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가서 요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내란버스 탑승자 34명 이 사람들 빨리 호송차에 태워서 호송버스에 태워서 네.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고 왔는데요.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그 명단을 쭉 공개하려고 했는데 네, 장군들만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네, 제가 마음이 많이 초조하거든요. 초조한데 지금. 네. 왜냐하면 네. 장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그 빨리 정리해야 되고 이분 중에 특별하게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두 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 그러니까 저 국감 나가서 홍창식 법무관리관하고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내란버스 탄 사람 이 두 명을 언급했더니 이 두 분이 사표냈대요. 그래요? 사표냈어요. 야, 이거 저 봐봐.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 임태훈 소장님 불러갖고 지적을 하면 이게 뭐 이재명 정부 흔들기래. 아니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부야? 아니 왜냐하면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 군사경찰실장 준장 김승환이 지금 어떤 보직에 있냐면요.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얼마 전에 보직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상관이에요. 아 그래요? 김승환? 그러니까 우리의 박정훈 대령이 김승환. 김승환. 이 사람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로 박정훈 대령이 차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조사본부장을 하고 싶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각종 의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군사경찰 라인들이 어떻게 내란에 관여했는지를 파헤칠 수 있는 키맨입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용상에 앉았던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전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닫힌 문을 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경복궁 안에선 카트를 이용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보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쯤 일반 관람이 마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연락은 없었고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김교훈 국회 문체위원장실이 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경호관 1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근정전, 경회로 2층과 향원정, 그리고 건천궁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천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곳인데 보존을 위해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건천궁 내에 있는 명성황후의 침전인 곤영합의 문도 닫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관과 직원도 동행하지 않은 채 1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왕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보농단에 대해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해 9월 12일 김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복궁에 갔을 때 상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회로 2층에 이어 흥북전도 들렀는데 고궁박물관 주차장까지 500m 거리를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복궁에 당시 4대의 카트가 있었지만 2대는 낡았다는 이유로 창덕궁에서 2대를 빌려왔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3년의 재임 기간 중 김건희 씨는 9번 고궁을 찾았습니다. 그중 6번은 사실상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갔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당일날 나갔습니다. 여사님 오신다고 하는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몰표도 몰랐죠. 외국 사람 2분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걸. JTBC가 보도한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모두 9차례 고궁과 종묘를 찾았다고 국능유적본부 측은 설명합니다. 2024년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창덕궁에서 가진 친교 행사 등 공무상 방문은 3건, 나머지 6건은 사실상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첫 방문은 2023년 1월 23일 덕수궁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밤 9시쯤 도착해 1시간가량 석조전을 둘러봤습니다. 가겠다는 통보는 그날 오후에야 덕수궁 측에 전달됐습니다. 일찌감치 준비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종묘 공사 설명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었던 2023년 10월 4일 방문한다는 대통령실 연락에 직원들은 전날부터 차담회 장소로 지목된 소학공청 근처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49만 5천 원짜리 테이블볼을 사는 등 약 120만 원어치 집기도 구입했습니다. 이때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동행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과는 2023년 9월 12일 경복궁 투어도 함께 했는데 역시나 궁이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양산을 받쳐들고 이배용 위원장의 부축을 받는 듯한 모습으로 궁을 걷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서서 경회로 2층을 둘러보는 김 씨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명성황후 침실에 김건희 씨가 들어갔다. JTBC 단독인데. 네. 지난 2023년 3월 5일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갑자기 경복궁을 방문해 건천궁에 있는 명성황후 침실이자 시해 장소였던 곤영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출입 통제된 곳인데 문 열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호관 없이 두 사람만 들어가서 10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부인이 가는 곳은 반드시 대통령 경호가 붙어요. 근데 굳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었다. 작은 방에 무슨 10분 동안 볼 게 있겠어요. 문화재라 하더라도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을 해요. 거긴 왕비가 시해되는 곳이에요. 무속적 관점에서 귀신, 그것도 한이 맺힌 강력한 귀신이 있는 곳이다. 저는 무속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10분 동안 있었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짐작하는 바인데. 근데 그런 왕들의 건물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뉴스 나오는데 돌아다닐 때 혼자 양산 쓰고 선글라스 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저 디올 자켓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380만 원 상당의 디올 재킷이라고. 네, 뭐 그런 거 입을 수 있어. 네. 근데 저 때는 대통령실 아니요, 이 옷 필요 없고요. 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사진의 한 가운데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떠 있을 때예요. 저 시절이. 그리고 저 보세요. 사진의 정 가운데 김건희가 있죠. 또 다른 사진들 없습니까? 대통령이 배경인물이에요. 김건희가 가운데 있어요. 김건희가. 저런 사진들 정말 많은데 저 사진들 다 김건희가 골랐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양산 쓴 저 모습도 나중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출한 건데 근데 저 사진이 좀 이상한 점 없어요? 네, 양산. 양산? 네. 뭐 양산 쓰고 혼자 선글라스 끼고 그런 거는 이쁘게 보이려고 한 건데 이배용 위원장 손잡은 걸 보세요. 이배용 위원장 나이가 80이 다 된 말하자면 노약자예요. 네. 노약자를 위해 손을 잡은 거면 노약자 몸 쪽으로 손이 가서 노약자가 그 손에 체중을 실어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잡았죠. 네. 마치 지팡이처럼. 매우 이상한 포즈예요, 저게. 유럽의 왕족들이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하인들의 에스코트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어딘가에서 그런 사진을 본 게 아닌가. 예. 저런 모습이 저거 이제 찍어서 나중에 공개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건물을 방문하는 왕족의 풍모였던 거라고 보여진다. 놀고 있었다.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이 나올 텐데 가관이었다. 자, 윤석열, 김건희 명성황후 시해 침실에 10분간 머물렀어. 나 이거 침전에 둘이서만. 이거 특별한 의식을 나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경호를 물려쳤잖아요. 첫째, 경호는 더군다나 대통령 부부니까
어디든 따라가는데 경호를 굳이 나가라고 한 다음에 둘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뭘 10분이나 있어. 침전에 부부가 둘이서만 뭐 시간 갖고 싶었나 보지요. 뭘 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명성하고 죽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무슨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원한이 그러니까 귀신도 센 귀신이 있는 되게 곳이에요. 음기가 세대요 거기가. 보통 문 닫아놓고 안 열어준다면서요. 근데 아니 생각해봐. 찍어서 열어라. 귀신도 가장 강한 귀신, 원한 맺힌 귀신이 사는 곳이야. 무속과 굉장히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을 거라고 봐 난. 아주 이상하게 궁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갔었는데 왕이니까. 22년까지 안 뭐 갔는데 덕수궁, 창덕궁 23년 계속 갑니다. 11번이나 갔어요. 네. 11번이나. 거의 모든 궁을 계속 갑니다. 다 갔어 다. 네. 왕의 건물들을 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때 23년 초에 처음으로 계엄령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왕이. 아 김건희가? 그렇죠. 아니 현대사에서 대통령 왕이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계엄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계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네. 왕을 떠올렸어. 머릿속에. 그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왕이 되는 건 완전 다르니까 왕이 되고 싶었구나. 대통령 해보니까. 왕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그 어제에 앉은 그 사람은 특히 하고 싶었구나. 어제에 앉고. 제가 이렇게 취재할 때 처음 들은 얘기는 김건희가 처음에 근정전에 가서 어자에 앉으려고 그냥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가더래. 가서 뒤 이제 그 계단. 금거부기가 권유했다며 한번 앉아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로는 금거부기는 역사학자고 금거부기가 그 금거부기 이배용 씨가 계속해서 왕 그리고 저 능 5개를 국빈맞이 행사로 어떻게 돌아보자 그런 취지로 보고서는 다 작성돼 있었어. 저기 VIP가 궁에 가는데 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전. 저게 대통령 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2023년부터. 그 전에는 저런 생각을 못했어. 그러다가 2023년부터 궁들을 돌기 시작하거든. 다 돌아. 그리고 이제 무슨 태조의 할아버지 일패가 모인 곳을 굳이 열어 들어가잖아. 가장 강한 귀신들이 있는 곳에 간 거라니까. 명성하고 침전도 그렇고 닫혀 있는 데를 그냥 알고 가서 야 열어라 그런 거. 문 열어라. 아까 어자에도 거기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올라가서 뭐를 하냐면요. 포즈를 취합니다. 이게 무속이라니까 무속. 의자를 두고 포즈를 취해요. 주변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계엄을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영상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어요. 아니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복잡한 얘기 계속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장 기가 센 것들 예를 들어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무속의 관점에서는 한이 맺힌 귀신이 있는 곳이야. 김건희는 내가 더 세다. 내 기가 더 세다. 이렇게 하고 간 건가?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 내 생각에는 그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 귀신 그러니까. 한을 풀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말했을 자기가 거라고 더 봐. 세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일단 경호원들을 물렸잖아요. 양쪽 모두. 그건 좀 이상해. 그리고 조그만 방에 왜 10분이나 있어요? 뭘 했어요? 10분이나. 사람들 물리친 다음에 둘이서 뭘 했는데 좀 이상해. 거기 황후가 시해된 곳이잖아. 왕비가 죽어서 귀신이 된 곳이야. 그 귀신과 대해서 그 귀신한테 한을 풀어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거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오자면. 자,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리스트를 쫙 뽑아봤더니 첫 번째 얼레리 꼴레리를 할 수 있어. 네, 두 번째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부적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3월 5일 5시에 가서 오자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그와 관련된 뭔가 무속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한 5가지가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그 무속이나 주술과 관련해서 내가 더 기가 세니까 이 사람의 기를 착 누르고 내가 앞으로 뭔가 여기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둘이서 미리 그 계획해서 간 것 같아. 생각에는 명성황후하고 귀신과 대화를 해서 당신의 한을 내가 풀어주겠어.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걸 했을 거야. 아니 김건희 그 일본 뭐 아미테란가 뭐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아무거나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달라. 주진우가 저 찾아낸 사진 그거 좀 다시 띄워봐주세요. 잘 찾아내. 사진 좀 띄워봐주세요. 손잡고 있는 거 그거. 뭐라도 해야죠. 손잡고 있는 거. 손잡고 있는 거 있잖아. 저 이배용 위원장하고 손잡고 있는 손을 잘 보세요. 보통 저 양반이 나이가 78세예요.
노약자야, 노약자. 약해 보이진 않는데. 노약자 손을 잡아준다 하면 내 손을 잡고 힘 받으라고 그쪽 몸으로 손이 가요. 우측 이렇게 가요. 근데 자기가 땡겨왔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내가 저거 보고 뭘 생각했냐면은 그 귀족들, 왕족들이 자기 에스코트하는 시녀한테 이렇게 잡아주는 거. 에스코트하는 사람들이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하얗게 세고 또는 노인들이 에스코트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 사진도 나중에 찍혀서 자기 컬렉션에 들어갈 거 아니야. 저때 한참 저럴 때인데. 그러니까 굳이 양산 쓰고 선글라스 끼고 손 꼭 잡고 저게 왕족의 풍모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손으로 자기가 저런 장면들 있다니까. 왕족 사진들 봐봐. 손을 잡는 장면에 대해서 이것도 좀 다시 연구 대상입니다. 손을 잡는 장면이 자기가 땡겨 잡잖아요. 한번 잡아보자. 아니, 해봐야지 알지. 해봐야 알아요? 바꿔줘. 해봐야 알아? 해봐야지 알지. 나 저런 거 모르는데. 저거는 연출이에요. 네. 저 앞에 카메라 있잖아. 연출이야. 요거는 A컷입니다. 보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A컷이고 지금 짝다리는 B컷이에요. 김건희가 가운데 사진 왕창 찍을 때란 말이야. 저 때가 한참. 그 행정관이 찍어줬나? 그 여자 행정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나온 사진일 거야 아마. 높아요. 근데 저것도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다 생각하고 연출한 장면이란 말이죠. 저 장면은 유럽 왕족 사진들 잘 찾아봐요. 저런 비싼 사진들이 많다니까. 그거 생각했다니까 머릿속에. 아니 손잡고 이렇게 좀 이상하긴 저 손을 잡는 약간 제클린 케네디 지금 흉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양산을 쓰고 있잖아. 금거북이는 양산을 지금 접었어. 빨간 선을.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쓸 때 골든 터틀. 넌 접어. 넌 접어? 넌 접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자기한테만 딱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아니 우산이 일단 매우 그 눈에 띄잖아 저게. 저기 말고 궁을 돌아다닐 때도 김건희는 혼자서 양산을 썼고 그 옆에서 이배용은 이렇게 김건희를 보고. 자, 저기 보면 저기서부터는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찍히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표정과 선글라스, 우산 다 자기 중심으로 연출한 거예요. 손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땡겨서 잡자 손을. 만약에 어머님 힘드시죠? 그러면 손을 줘야 돼요. 그렇지. 내 손을 중심으로 해서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자기가 땡겨왔잖아. 저기서 금거북이가 빨간 우산 같이 피고 있으면 그림이 안 나오지. 접으라고 했겠네. 접어. 아 진짜. 왕궁 방문한 날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9월 12일 날짜들 9월 12일 보시면은 이제 2023년 9월 12일이죠.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덕수궁, 창덕궁 쭉 갔죠. 전궁들은 아니었죠. 9월 12일, 2023년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회 가결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바로 일주 전이죠. 그러면 어자에 용상에 앉았다. 아마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보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종묘가 있죠. 그러면 26일 날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장군들이 인사를 해요. 대장 지금 방첩사, 수방사 이런 데 그 12.3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갑자기 대장 6명을 교체를 하고 연속으로 이제 중장들을 교체를 하고 그때 이미 쿠데타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2023년 9월, 10월 경복궁과 종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심리적으로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는 정치 초고관여층이거든요. 네네. 난 다 관련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일정을 깨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왕의 건물들을 다 가본 거예요. 다. 그리고 너무 자주 갔어. 특별히 감춰져 있는데 열지 않은 곳을 찍어서 갔다는 열지 않은 곳을 연 곳은 다 귀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속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아주 센 귀신이 사는 곳. 그걸 가서 만난 거야. 태조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명성황후 이런 사람들. 무섭다.
무섭다. 그 연결되는 건데 이제 제가 엊그제 그저께 저 JTBC에서 이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역술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죠. 얘기하고 나서 이제 고소를 당한 건데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이제 저를 고소 고발했죠. 저 밑에 줄에 보시면 띄워주세요. 재밌는 이제 문구가 있잖아요. 사주운세 궁합 적성 진로 상담 돼 있고.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행정관 명함이에요. 네네. 그 이제 같이 저랑 대선 과정에서 일했던 후배가 제보를 해서 그때 저 사진하고 좀 이따 뒤에 사진인데 저 문구가 재밌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도사들하고 자기가 대화한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저 써 있는 문구 보시면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진로 함부로 정할 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관 되기 전의 명함이에요. 네, 그렇죠. 역술인 명함이에요. 저 보시면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한번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좀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이고 좀 전 페이스북에 잠깐만 사진 다시 올렸어요. 사진 그 페이스북에 왼쪽 동그라미 안에 들은 사진은 저 남자가 그 남자예요? 네. 본인이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신실하네. 그래서 근데 저 방향을 한번 잘 보시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국회가 잘 되라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저 국회 본청이잖아요. 본청을 보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의원회가 저거 언제 찍은 거래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올려놓은 거니까. 재헌절이라고 써 있네. 재헌절 뭐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재헌절에 대통령 행정관 할 때예요, 아니면 그때 할 때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분이 이 뽑힌 게 그 전으로 재헌절 전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야. 근데 보통 국회 마당에 제가 의원분들께 여쭤봤거든요. 국회 마당에서 혹시 저렇게 있는 분 보셨냐? 아무도 저런 거 아니 저런 사람들 좀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 좀 있죠. 저 대단한데? 대단한 장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걸 작년 12월 말에 제보를 받고 기자분들께 부탁을 했죠. 취재를 크로스로 좀 해달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하셨죠. 여기 와서도 하고 실제로 이제 채용된 게 맞고 저분이 배치된 게 시민사회 수석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수종교 민원하고 이제 종교 담당이라고 했다는 거죠. 소수종교 담당이랬잖아. 나라가 개판. 그런데 이제 JTBC에서 이번에 특종으로 한 게 이거죠. 뭐냐면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용했던 건 맞다. 그러니까 저는 채용했던 거 이상을 제가 밝힐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어요. 제가 의원실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채용한 거 있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 무슨 일 시켰느냐 했을 때 국가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 하고 답을 안 했어요. 저 비서실에서. 그리고 채용한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식으로 했어요. 즉 퇴사를 했거나 퇴직을 시켰거나 그랬는데 제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저 고소당했다고 말했잖아요.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6월 3일 이전에 조사 받을 때. 아니 다 나간 걸로 했는데 지금도 그때인데 엊그제 이제 JTBC가 확정적으로 취재해서 한 게 마지막 날까지 월급 받고 근무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6월 3일 대선이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대통령 비서실 직무 정지됐잖아요. 역술인이잖아요. 과연 뭐 한 거예요? 6월 3일까지 도대체가. 김의원이 역술 봐줬겠지.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의심을 방송에서도 당연히 하는 거고. 원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줘야 되는 사람을 채용해버린 거 아니야. 네. 복채를 그럼 세금으로 그런 거지. 그렇지. 이거야말로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에 저런 분을 아니 근데 학력 경력도 다 가짜라면서요. JTBC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인사조직 학력, 경력 기존에 본인이 오픈한 것도 다 이제 허위다. 어디서 만났대 김건희 씨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채용 경위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는 저런 사람들 다 어디서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저를 아니 여기를 아니 신 교수님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데려다 수사해야지. 신 교수님이 지금 고소한 게 뭐 4급인데 3급이라 그랬다고. 제가 4급이라고 했는데 5급이랍니다. 일단 그거는 뭐 제가 그게 잘못했네. 아이고 그게 잘못했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두고 준 사람도 전달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왔습니다. 모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물품들입니다. 그 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다던 건진 법사가 기존 주장을 뒤집고 특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초고가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준비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1270만 원 샤넬 가방, 그리고 630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특히 샤넬백은 김건희 씨의 그림자 같은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매장을 찾아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엔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21g 대표의 부인도 동행했습니다. 2022년 4월 730만 원 가방 1개와 158만 5천 원짜리 샌들로 7월엔 1100만 원짜리와 490만 원짜리 가방 2개로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해당 물건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측근에게 고가 물품을 줬고 김 씨가 수수한 걸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건진법사는 이 물건들은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그런데 이달 14일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금품을 준 게 맞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샤넬백과 신발, 그라프 목걸이를 확보한 특검은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사용감이 있었다. 김건희 씨가 실제로 썼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건진법사는 김 씨가 2024년에 돌려줬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그 시기는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직후이고 서희건설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기와도 겹칩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특검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씨가 실제로 받아 사용한 뒤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한 구두의 밑창이나 끈 등을 봤을 때 확보한 물품 모두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물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건진법사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김건희 씨에게 줬고 되돌려받았다고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그 돌려받은 시점은 2024년입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김건희 씨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점을 2023년 말과 2024년 초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 영상이 알려져 논란이 된 시점 직후입니다. 2023년 11월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 씨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디올백 논란으로 자신이 받은 것들이 모두 논란될 것을 우려해 돌려준 것으로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가 선물들을 언제 왜 돌려받은 건지 또 어디에 보관했던 건지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하여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밝힌 물품은 김건희 씨가 교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출 과정에서의 회유, 유도 가능성과 동일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샤넬백을 판매한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 샤넬백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면서 통화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걸걸한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김건희 씨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샤넬 매장 직원 문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선물했는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 가방을 샤넬의 다른 가방과 상품으로 교환하러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응대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유경옥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씨를 보좌하다 대통령실까지 따라 들어간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문 씨는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며
본인 제품을 교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들었을 때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다며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아닌가 싶었는데 퇴근하고 유튜브로 확인해보니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왜 유튜브를 찾아봤냐고 묻자 문 씨는 사회적으로 기사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던 터라 목소리가 비슷해 찾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문 씨의 기억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돼서 수사가 진행된 후에 통화를 재해석했을 가능성은 없냐며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년 정도 일해서 기억력이 좋고 그때 상황이 특징적이라서 기억한다며 당시 응대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이름을 봤다고도 증언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에는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한 건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 씨는 김건희 씨를 향해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명태균 씨의 증인 신문은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샤넬 매장 직원 등 앞선 증인 순서가 끝나고 오후 4시쯤부터 명태균 씨 순서가 시작했습니다. 이 증인 신문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 김건희 씨는 6시 10분쯤 건강 문제를 해소하며 퇴정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 없이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는데요.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대면한 건 2022년 6월 진영령 만남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 오늘 재판 전에 명태균 씨가 JTBC 취재진에 이 김건희 씨를 만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해 왜 나를 구속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증인 신문 도중엔 김 씨를 쳐다보면서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감정이 좋겠냐고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는 이런 명태균 씨 발언에 따로 반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로 김 씨는 명 씨를 외면했는데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되자 명 씨 쪽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탄핵 이후 명 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이 서울고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따 오후에 그 아크로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네, 명 씨는 재판 내내 무료 여론조사 제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고성을 지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김건희 씨와 상관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정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경복궁이 문을 닫은 날 김건희 씨가 국보인 경회루 2층에 오른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근정전에 있는 왕의 의자, 다시 말해 용상에도 앉았던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경복궁 경회루 2층에 허리에 손을 짚은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씨, 분홍 정장을 입은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경복궁 휴관일인 2023년 9월 12일 사진입니다. 김 씨 일행은 이날 2시간가량 궁을 둘러봤는데 평소 출입이 제한되는 근정전 안에 들어가 왕의 의자인 용상에 앉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왜 앉았어? 이게 안 의자가!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문체위 국감에 나온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김 씨의 경복궁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말을 흐리던 정 사장은 질타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답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김 씨가 국가를 모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용상이 누구 소파입니까? 그 국가 유산을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장식용으로 소파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기현 의원은 정 사장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김 씨에게 근정전에 들어가 용산에 올라보라 권유한 게 이배용 전 위원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금거부기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이 전 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했던 내용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경회루든 근정전이든 다 경복궁에 있는 거고,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뭐 소품 같은 거 갔던 기억도 있고요. 오. 예. 예, 오늘 나온 얘기죠. 뭐 용상에 앉았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이었던 이날 경복궁에 방문을 해서 경회루와 근정전을 모두 방문을 했으며 근정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배용 씨의 권유로 용상에 앉은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문화재청 그리고 국가유산청 이런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때 당시 2023년 9월 이배용 김건희 씨와 이 경복궁에 동행한 사람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동행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있는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네. 네, 당연히 그때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나왔고요. 질의 끝에 용상에 1, 2분간 앉아 있었다. 이배용 씨가 권유해서 올라갔던 것 같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오늘 영상입니다. 문채입니다. 저 사진에 격자로 표시된 분은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23년 9월 12일 날 가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50분을 가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동선이 그냥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뭐 늦으신 분은 한 6, 7분 걸릴 수 있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짧고요. 저희가 용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저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저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어저에 김건희 씨가 앉았죠? 정확하게는 앉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시인하셨어요. 앉았죠? 예, 예. 자, 이병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저 어저에 앉아보라 이렇게 권유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죠? 뭐 그렇지 않으셨을까? 아니, 뭐 그래도 비교적 시인하네요. 거의 다 시인을 했습니다. 네. 네. 사진부터 참 놀랍습니다. 뭐 건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슬리퍼는 사실은 거기에 막 제공되는 것 때문에 슬리퍼 같은데 네. 어깨 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뭐 슬리퍼 신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용상에 이제 어자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는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계속 이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뭐 그 차담회 때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네.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는데 어자고 뭐고 내가 앉으면 앉는 거다라는 거를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리면 찍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시건방스럽게 저렇게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네. 시건방 어깨 허리 춤에 저걸 한 다음에 그 모습 자체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 캐릭터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이 출처 주기자 라이브라고 딱 표기가 잘 돼 있죠.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공개를 처음으로 한 거고 이게 이제 저희 제작진이 금방 준비해 줬는데 그 근정전의 어좌 용상이라고 하죠. 용상 우리가 보통 용상, 예, 용상에 앉아 있는 뭐 지미, 뭐 과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볼 사극에서 수 있는, 네. 저기인가 보네요. 여기 앉았다는 거. 저기에 한 5분 앉았다, 1, 2분 1, 2분. 앉았다. 1, 2분. 딱 앉아가지고 자 오를 주식을 알려줘봐라. 도이치모터스. 아니 어떻게 감히 저기 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갔어요. 세종대왕이 앉았던 그 자리. 네. 물론 고종 때 이제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재건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태조도 앉고 세종도 앉았던 그 자리에 김건희가 앉았군요.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김건희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최응천 당시 문화재청장, 그러니까요. 경복궁 관리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행정관 정용석 이런 문화재 관련된 기관장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휴궁일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날 김건희 씨와 이배용을 들여다 보낸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근정전에 용상에 앉혔다는 점. 근정전은 평소에는 근정전 저 용상은커녕 근정전 주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앞까지 그 넓은 광장처럼 생긴 광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정식 명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석조물들이 있죠. 그렇죠. 대신들이 쫙 일렬로 서는 왕 앞에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요즘 뭐 거기도 막혔다. 거기도 지금 못 들어가고요. 근정전은 그 석조물이 있던
광장 같은 공간에 갈 수 있을 때도 근정전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바깥에서만 시민들은, 보는 네, 거죠. 예. 일반 시민들은 아예 접근이 차단된 곳에 이 김건희, 이배용 씨를 문화재청장이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건 사실이 충격인 것이고 네. 경회로 2층 역시도 특별 관람 예약을 통해서만 일반 시민들이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김건희 씨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네. 대해서 오늘 이 관련자들 국가유산청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국감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2023년 9월에 이 공적인 방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달 뒤 그때 당시 기점으로 202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방한 일정을 앞두고 점검차 김건희 씨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 말도 안 그 점검을 왜 민간인인 김건희, 이배용 씨는 특히 그럼 그걸 점검을 왜 합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그거를 민간인인 그 점검을 민간인인 김건희, 이배용 씨가 한다는 것도 황당할 뿐더러 네. 더 황당한 건 정작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에 윤석열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중에 10월 달에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방한 일정도 나중에 보면은 연기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핑계고 실제로 보면 정용석 당시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 좀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배용 씨는 이대에서 사학 전공을 했던 총장 출신이죠. 아 사학 전공자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궁금해. 야 그 어제가 그 뭐야?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같이 갈 거야? 너 누가 설명해 줄래 하니까 가장 거기 제일 많이 알만한 미술사학과 전공한 사람하고 이대 사학과 교수하고 데리고 가서 설명을 들은 게 아닌가. 그 황제 관람이네요. 혼자. 황제 관람인 거죠. 황제 관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뭔가 필요한 것처럼 VIP가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또 형사처벌 대상 가운데 이제 얼마나 중량감이 있느냐와는 별도로 네. 대중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오는 어떤 이미지의 강렬함은 정말 크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특검의 수사도 수사지만. 근데 종묘의 참. 사적 유용 이것도 2023년 10월에 다 벌어진 일인데 종묘 사적 차담회를 포함해서 특검이 사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위법 사항을. 예. 근데 오늘 이 근정전 용상에 앉은 거 이 일정에서 이배용 씨가 등장을 해버리면서 네. 이배용 씨는 이미 금거북이를 주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점. 금거북인가요? 두꺼비인가요? 금거북입니다. 거북이죠. 예. 네. 그리고 이배용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아래서 그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MBN 매경그룹 회장 부부를 소개시켜줬다는 점. 예. 그래서 매경그룹 회장 부인이 실제로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지금 정황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얽혀서 여기에 이배용 씨가 등장해버리면서 이 근정전에 이배용 씨와의 거래가 뭔가 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배용 씨가 저도 왜 저기를 같이 가나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겠지만은 예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배용이 이화여대 총장일 때 저 경복궁에서 강연 같은 걸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2009년 기사를 보면은 이배용 총장이 재학생들을 데리고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그리고 자경전을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막 많이 갖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뭐 할 말은 꽤 네. 많았겠죠. 예, 김건희 씨한테 뭐 이런저런 설명은 했을 것 같고 박준 변호사 말 맞다나. 예. 개인 과외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배용이 하자고 했기보다는 김건희가 궁금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건희를 위한 어떤 행사였다. 예. 차담회 종묘 차담회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이배용이랑 김건희가 저희 같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인물들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문화재청장. 네. 그들이 과연 김건희가 저기 이배용이 권유하고 김건희가 앉았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앉아라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앉아 뭐 있어 앉아 뭐 있어 괜찮아요. 뭐 그리고 앉았을 왕 때 아닙니까? 앉았을 때 옆에서 와 어울리네. 어울려요. 의사님 진짜 왕 같아 왕. 어울려요. 여왕이네요. 이렇게. 김건왕 이랬을 것 같아. 더 창피하게.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아까 영상으로 잠깐 살펴본 정용석 당시 행정관의 오늘 답변 태도에서 약간 드러나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예. 김건희 씨가 앉았죠.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 정용석 사장이 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말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위증이다 잘못 얘기하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뒤늦게 시인을 하는 건데 방금 보셨지만 뒤늦게 시인을 하면서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 이게 얼버무리려고 하잖아요. 예. 시인은 하지만 네. 이런 태도가 그때 만약에 본인이 말리고 나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면 좀 더 당당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행정관이 뭐 감히 김건희 영부인을 뭐 박수나 안 쳤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박수 쳐가지고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사장입니다. 보면은? 예. 영전했죠. 행정관 하고 나서 사장으로 영전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행적을 보십시오. 이게 저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아주 뭐 김건희라는 한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또 한번 재확인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건희 씨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목걸이하고 샤넬백이 실물이 나왔다고. 네. 네, 그게 사실 그동안은 이게 어디로 간 것이냐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건진법사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건진법사가 어제 실물을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한테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과 7월, 4월부터 7월 사이에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이러한 물품들, 고가의 예. 금품을 받은 것이죠. 그런 네.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걸 받은 것인데 그동안에는 특검에서 영수증만 확보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알선수재 이런 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물증이 확보가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라고 네. 했죠. 그러다가 예. 건진법사가 15일에 처음으로 공판 자리였는데 본인의 공판이었습니다. 15일 처음으로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와 샤넬 전달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내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돌려받았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이번에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두와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도 예. 전달을 했다가 교환해줬다라는 사실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한번 갔다 온 것이고 네. 실물을 어제 이렇게 확보한 김건희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 그 샤넬 물품들은 사용하는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김건희 씨한테 간 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사용감이 건진법사 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건 그게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물품이 다 갔는데 왜 이게 다시 건진한테 와 있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네. 건진법사한테 네. 그 이유와 경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아직 건진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봉관한테 받은 것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 돌려준 시점이 나왔나요?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건진법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뇌물죄 성립하는 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돌려줬다 할지라도 예. 당연히. 다만 돌려준 시점이 어떻게 되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건지 뭐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조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진법사를 남부지검이 조사할 그 무렵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계속 이게 반복돼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 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사를 막았거나 부실하게 했던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네. 두 번째는 이걸 막거나 부실하게 했던 사람들, 알고도 맞아요. 방치했던 사람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제대로 때 안 됐으니까 그럼 돌려주고 그때 책임이 누구인 그렇죠. 저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 건진이 몇 번 영장 기각됐었거든요. 네. 그 기각이 판사가 기각시킨 건지 영장 청구를 정말 부실하게 한 건지 혹시나 그 과정에서 건진이 눈치를 채고 김건희한테 그걸 돌려 받았든지 뭐 등등의 그런 것들도 특검이 좀 여력이 있으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그라프와 샤넬백이 결국에는 건진한테 있었단 얘기인데 예. 특검 출범 전에 한창 수사했던 남부지검은 왜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 말이 안 되죠. 네. 앞서는 바로 찾아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종묘 차담회 보도로 문화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가 이번엔 경회로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또다시 논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잘 열리지 않는 경회로 2층에서 금거북이를 주었던 이배용 위원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특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허리에 손을 짚은 채 삐딱하게 서서 국보인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짙은 분홍색 정장을 입은 여성은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주변에는 경호원과 직원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찍힌 사진입니다. 이날은 화요일로 정비와 보존을 위해 경복궁 전체가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런데 김 씨 일행은 약 2시간 동안 경회루 내부를 포함한 궁 안을 둘러봤습니다. 국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이 2023년 10월 15일 광화문 월대 공개 행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고 김 씨가 미리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동행한 최응천 당시 유산청장으로부터 흥복전에서 월대복원 진행 상황 등도 보고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0월 월대 공개 때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특별 관람대 외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보 경회루에 대통령 부인이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방문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이 동행한 이유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종묘 휴관일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를 마셨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혼자세요? 어제 그 사진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회루라며. 경회루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문화재에서 이렇게 보면 경회루 2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김건희가 2023년 9월에 그 전날은 9월 12일인데 경복궁을 이렇게 갑니다. 경복궁을 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경회루도 갔고요. 근정전 용산이 있는데 거기도 갔고요. 흥복전 각국 그 사절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거나 중국에서 누가 오면 그 사람들 이렇게 접대하는 데를 봅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묘도 보는데 왜 갔냐? 그날 다 벌어진 일이야. 네, 그날 봅니다. 근데 왜 이걸 봤냐? 그러니까 뭐 월대 행사, 대통령 행사를 보려고 자기가 사전답사 간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인데. 실제는 이유가 뭐야? 실제는 저기를 둘러보고 종묘를 둘러봤죠. 종묘를 둘러봐서 신전을 가봤죠. 여기는 왕이 있었던데 사절을 만나는 데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님을 마크로스크 가족들을 만났다. 자기 손님 어디다 모실까? 그걸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경회로 갔다 온 다음에 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이제 종묘로 간다. 종묘해서 어디를 꾸민다.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한다. 어디다 뭘 놓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었죠. 어저께 우리 방송을 보시고 어떤 여자분이 저기 경회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이 경회로라고 이제 나왔잖아. 읽어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경회로 아니라고 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그때는 말을 못한 거야. 자기가 이게 정확하게 경회로라는 걸 끝까지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기사가 났어요. 경회로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경회로라고 확인이 됐다. 왜 나한테 뭐라 그랬냐. 김어준. 내가 언제 뭐라고 그랬어? 아니 댓글이 있다고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댓글을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 상처받았을 걸 어떻게 알렸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다 미안하다. 김어준이 나쁜 놈이다. 상처에 소금 뿌렸네. 빨리 오늘 공개 사과해야 돼. 그래서. 근데 내가 보면은 참 우리 그 주진우 기자나 봉지욱 기자나 정말 진짜 발군들이야. 네, 깜짝깜짝 놀래. 맞아요. 진짜 잘해요. 취재를 잘해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는 좀 부족한데 내가 왜 기자로서는 훌륭합니다. 저는 그냥 비주얼 담당이나 계속 하고. 내가 말했잖아. 저분이 잘한다니까. 우리 홍상 기자님 다 마음은 되는데 체력이 안 돼요. 명상이나 좀 하면은 명상에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출근하면 체력 다 바닥 나거든요. 출근한 이후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적 자리를 위해서, 사적 모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국보들을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나왔지만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네, 자세 봐봐. 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씩 두씩 밝혀져야 사진이 됩니다. 더 나온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사진 같은 건 중요해. 네. 홍사 기자님은 지금 참고로 이제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바이크가 힘들어요. 추운데. 출근 도착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직접 어디 가서 취재는 못하고 전화 정도 하는데. 김어준도 바이크 엄청 사랑합니다. 바이크를 타요? 많이 탔어요. 요즘은 안 탑니다. 아니, 왜 안 타는지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헬멧 쓰면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 자, 이 정도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진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4년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마크로 로스코 화가죠. 자녀들과 차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2023년도 사진이 공개됩니다. 그렇죠. 저기는 경회로 2층이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원고를 쓰느라고 좀 살짝 헷갈렸던 것 같은데 다시 땡겨서 보니까 김건희 씨와 다른 사람들이 신은 슬리퍼가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구경 기자님 저 사진 딱 보고 일감. 그 태도와 자세가 네. 일단은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눈빛과 손발짓을 통해서 몸 동작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올린 자세. 결국은 이 좌중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선임이다. V0다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장 같은 경우에도 경회루라는 데가 과거에 보면 조선시대 때 왕과 신하들이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 사절이 오면 연회를 베풀던 장소 쉽게 얘기하면 사적지인데 사적지에 민소매 차림에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인 것이고 더군다나 경호원들이 주변에 또 깔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그녀가 저런 행동을 했는가 의심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이 바로 2023년 9월 12일쯤으로 알려져 있던데 네, 9월 12일. 경복궁 휴궁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쉬는 날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네. 어떤 의미겠습니까? 김건희가 아니면 이 권력 자장 안에서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통탄할 만한 사진입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입수한 그날 상황실 관리 일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주야간 당직자들이 쭉 기록해 놓은 업무 일지가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VIP 협생문 입장 근정전 경회로 흥복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요때 VIP가 왔는데 이 VIP 누구? 김건희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은 오지 않았어요. 김건희가 이배용과 함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등장을 했는데 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따가 이제 국감장에서 오후가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네 이거. 예, 국감장에서 이기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두 분은 얘기했어요. 한 분은 경복궁 관리소장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그 유산청장입니다. 예, 유산청장이고 다른 한 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 최측근이고 지금 오늘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국감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저렇게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저분. 예. 저분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파란색 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파란색 원. 저는 빨간색 원이 유산청장. 저 뒤에 노란색 원이 경복궁 관리소장. 저 초록색. 네모. 초록색 네모들이 이제 경호원.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정장 차림이 대부분 다 경호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게요. 아니고 네. 국가기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공무원들이에요.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관직 공무원 누굽니까? 이배용. 예,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은 휴궁일이지만 국가교육위원장은 업무를 해야 되는 평일이에요. 화요일에 김건희 씨가 콜하면 가는 거죠. 예. 금거부기로 왔다 갔다 한 매관매직 사이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 자, 김은지 기자는 저 일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처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 두 번째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이제 상습적인 촉이 행태였다라는 대단하십니다. 차원에서 좀 제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는 외국 정상 영부인들이 참여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때문에 사전 방문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로부터 9개월 뒤에야 이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9개월이나 앞서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수시로 저렇게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는 김건희 씨가 마치 왕처럼 이렇게 지금 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사고 있는 지점일 텐데 지금 우리가 국가 유적지 다 지금 김건희 씨 왔다 간 거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지금 문체위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 그 사적지, 유적지, 궁궐 이런데 김건희 씨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다녀갔는지 그렇죠. 완벽한 궁궐의 사유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청장은 미술사학자예요. 그리고 이배용은 조선시대를 연구한 이대 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학자 두 사람을 대동하고 궁궐 나들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국보에 진짜. 가서 저렇게 민소매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배용이 제가 사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직분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업무는 우리나라 교육의 100년 대계를 짜는 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네. 경회로에 왜 갑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국가교육하고 경회로 김건희 방문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전시 기획이지 대체로 보면 로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 김건희가 원로 여성 사학자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둔 게 점 찍어 둔 게 이배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금거북이 등으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한 환심을 거죠. 사고. 환심을 예. 사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지위가 바뀌었다. 네. 김건희가 허리에 손 올리고 누가 가위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기현 의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세상을 호령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사원 이렇게 가보면 예를 갖추라고 해요. 그럼요. 예를 갖추라고 해서 태국만 하더라도 반바지 차림으로 못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민소매 차림으로 떡하니 나오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안경도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요. 정상적인 그런 그 의료용 안경이 아니고 선글라스로 추정되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세히 보면 앵글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배용 위원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사진을 네. 찍는지 뭔가 좀 알고 그렇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 네, 네. 제가 과감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 아마도 앵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게 약간 특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네. 이배용 위원장의 차림도 못지않게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보라색 핑크퐁 같은 뭔가 지금 이렇게 그 뭔가 그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원래 핑크 야. 옷을 입기로 네. 유명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핑크 대학 문제예요? 때도 이게 핑크 총장이라는 별명이 아. 있었던 핑크용? 아니 핑총이라는 별명이 핑총, 실제로 핑총? 있었습니다. 네, 핑크 총장이라고 해서 핑크 그래요? 핑크색만 옷 입어서. 꼭 늘 그것만 입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러한 막 옷을 굉장히 자주 그 입어서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노란색 막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핑총이라고 하는 별명이 실제로 있었던. 저 양반은 저런 색깔에다가 진주 목걸이 큰 거 뭐 이렇게 하던데 네. 참. 오른손에 든 거는 부채인 거죠? 이게 아마 부채로 더웠던 보니까, 것 예. 같아요. 저렇게 민소매로 나타나는 네. 걸 보니까 매우 더웠던 것 같고 부채를 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빨간색, 파란색 저 두 동그라미의 인물들은 그 서류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보고용 서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와, 근데 앞서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게 알려졌다는 그러니까. 것도 참 너무 너무 황당하긴 특이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 내내 어떤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가 보여주는 딱 그 행태들인데 어쩜 저렇게 다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이제서야 이게 나오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소주도 이제 나오니까요. 뭐 저기 수송 차량에 소주가 박스채 올라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현 의원이 이거 한두 군데 간 게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추적 취재를 해서 추가로 네. 또 이제 말씀을 좀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진은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회 단독이다. 예,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만 간 게 아니잖아요. 종묘도 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묘만 간 게 아니라 KTV, 예, 그 뭐죠? 황제 관람 의혹도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기됐었죠. 그러니까 네. 어디를 가나 이분은 엄청나게 권좌에 앉아가지고 다 내 것처럼 누리였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뭐 작살회를 해먹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상상하기 어려운 전 정권의 어떤 1인자들도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네. 민주화 이후에 심지어 군사정부에서도 경호처 맞아요. 직원들이 네. 작살로 회를 잡아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사례인데 사실 뭐든지 지금 상상 이상인 것들인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동물권 보호 생각하고 네, 작살로 회는 잡아먹는 거군요. 이렇게 정말로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을 저렇게 훼손하듯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묘에 있는 망묘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임금들이 보면은 그 사당을 바라보면서 네. 먼저 갔던 왕과 이런 것들을 기리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사적인 환담을 나누는 제공 장소로 쓴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상상 이상의 발상이고 김건희가 역사에 대해 몰지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혹심 차원에서 간 것으로 너무
너무 보인다. 역사적인 그렇죠. 맥락을 알고 그 장소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절대 갈 수 없는 자리로 보입니다. 예. 저는 저 사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마포대교하고 계속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춤 사진이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죠. 예, 그 두 예. 사진 이게 딱 그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 김건희의 본질을 보여주는 예. 핵심적인 사진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 아, 저 사진도 아주 유명한. 아니 저거는 우리 저기 예. 김준현 씨가 진짜 흉내를 잘 내는데 저 사진은 아시는 것처럼 마치 예. 엄마가 아들 숙제 검사하는 그런 사진이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김건희의 본질이 뭔지가 이제 김건희 특검과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